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98번째 시간입니다. 양지 파인 리조트. 올해도 1일날 2시 출발하여 1박 2일 휴가를 떠났다. 우리는 해마다 신정 때 가족끼리 여행을 오랜 세월 하면서 살아왔다. 올해는 올케도 직장 일 때문에 3년째 참석을 하지 못했다. 젊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오빠인데 노년에 들어서 무슨 고생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오빠가 외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올해는 애들이 있어서 웃을 일도 많았다. 밤에 오빠는 애들 눈썰매도 태워주고 생전 안 하던 일을 하는 걸 보고 누구나 손주 사랑은 못 말리는 거구나 생각했다. 늦은 밤 모두가 둘러앉아서 분위기 좋은 때를 틈타서 내가 말을 하길 죄송하지만 잠시 하던 말을 중단해 주시면 내가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 모두가 긴장하며 하던 말을 중단을 했다. 내가 말하길 애들 아빠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했다. 2015년 2월 27일에 후두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말을 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하며 멍 때리는 듯 했다. 다들 깜짝 놀란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애들 아빠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서 형제들 모두가 모였을 때 딱 한 번만 말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우리 형제들 다 모이는 날은 1년에 한 번뿐인 오늘이라고 말을 했다. 그때서야 나를 이해하는 듯 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다들 깜짝 놀란다. 정말 인생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며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그때 오빠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한다. 꼭 내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누구도 오빠의 삶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본인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들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 애들 아빠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두 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일을 잘 치렀다고 칭찬들을 한다. 다들 나의 삶을 책으로 한번 엮어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우리 작은 아들 결혼 이야기를 한참 했다. 너무 결혼을 잘했다고 한다. 우리 형제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즐겁고 또 심각한 이야기들을 했다. 하룻밤 자고 오빠와 형부는 먼저 가시고 동생 부부와 언니와 나 이렇게 남아서 산책도 하고 온천도 하며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주일날 점심 먹고 와서 2부 예배 드리고 박바울 선교사님의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세계 경제, 테러, 지진 여러 가지 무서운 계시록과 마지막 때의 설교를 들었다. 선교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까지 했다. 하나님 올해도 시작을 멋지게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끝까지 화이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1월 3일 오빠와 콘도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여기 적어 두고자 한다. 연초에 콘도에서 마지막에 올 때 카드를 내가 가지고 왔었다. 어저께 오빠가 전화하기를 카드를 두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카드를 쓸지 모르니까 가지러 온다고 한다. 전화를 끊고 카드를 자세히 보니까 옛날 거와 달랐다. 오빠 카드 2장과
광명빌딩 2장이었다. 예전에는 카드가 모두 오빠 가족들 명의로 돼 있었는데 나는 너무 궁금해서 내가 오빠에게 문자로 왜 광명빌딩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냈다. 오빠가 답장을 하길 응이라고만 한다. 집에 와서 부천 동생에게 통화를 해서 사실을 말했더니 동생도 이건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한다. 내가 말하길 왜 그런지 우리끼리 알아보고 확실할 때 오빠에게 말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 그게 어제 일이다. 난 아침에 변함없이 운동 다녀와서 바쁜 시간에 오빠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하기를 전화에다 대짜고짜 너는 왜 오빠를 믿지 못하느냐고 화를 낸다. 오빠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날 못 믿는 거냐는 것이다. 네가 왜 충동질을 해서 동생과 누님에게 알린 것 아니냐. 너 그런 식으로 날 못 믿겠으면 네가 투자한 돈 줄 테니까 넌 빠져라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만 내고 있다. 정말 화도 나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혼자 산다고 막 대하는 건 아닌가? 나는 더욱 화가 난 것이다. 가게 나가서 장부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 1월 달에 콘도 측에서 인테리어 한다고 2,200만 원을 더 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빠 말만 듣고 똑같이 550만 원씩 냈었다. 기록이 적혀 있다. 그때 내 생활이 너무 힘들 때였었다. 그때 나는 일시금으로 27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매달 10만 원씩 냈다는 기록도 있었다. 부천 동생에게 전화해서 기록이 여기 적혀 있다고 말을 했더니 동생도 인정을 한다.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막 화를 내면서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막 오빠가 퍼붓더라고 한다. 우리는 오빠의 행동이 이해가 너무 안 갔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20년 이상을 콘도 회원권을 사가지고 오빠는 오빠 개인 거처럼 사용을 했었다.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이다. 콘도를 최초에 살 때는 오빠가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잘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네 집에서 샀을 때 네 사람 명의로 하지 않고 오빠 명의로 산 것이다. 오빠가 늘 골프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골프장에 겸하고 있었다. 양지 콘도는 골프장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골프를 해본 적이 없다. 오빠만 1년 12달 사용한 것이다. 돈은 똑같이 냈고 우리도 똑같이 자격이 있음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질문만 해도 그냥 오빠는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친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다. 처음부터 투명한 게 했어야 되는 건데 계약서도 받지도 못하고 중간 출자금을 낼 때도 우리는 서류 한 장 보지도 못했다. 그냥 오빠 말만 듣고 우리는 낸 것이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회사로 전화를 했다. 회사로 전화해서 알아봤다가 그걸 언니가 오빠에게 일러 바쳐서 오빠는 그때도 자기를 의심한다고 너무너무 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언니도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나는 우리 딸끼리만 알아보고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우리가 안 다음에 오빠에게 알리자고 했던 것이다. 잠도 못 잔다고 해서 내가 회까지 사가지고 가서 잘못도 없이 빌면서 이해를 구한 적도 있었다. 이 오빠가 그동안에는 누나나 동생들이 오빠 말이라면 예예 굽실굽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를 다른 사람 명의가 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다음부터 왜 오빠를 믿지를 못하느냐고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그게 분해가지고 잠도 못 잔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올케가.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빠 마음을 풀어주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사는데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회까지 그냥 큰 사라로 한 사라 떠가지고 가서 잘못도 없이 모든 오해를 풀으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빌면서 오빠한테 이해를 구한 적도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8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언제 팔아도 팔고 말 나왔을 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다른 사람 명의가 있는 걸 보면 반구자는 파른 것이 분명한 것 같으다. 이대로 두면 둘수록 그나마도 더 손해만 볼 것 같으다. 형제들끼리 이런 걸 사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으다. 나머지마저도 오빠가 판다면 우리는 한 푼도 못 건지는 것이다. 우리는 돈만 냈을 뿐이지 명의는 오빠 이름으로 돼 있어서 오빠 처분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동생이 리조트로 전화를 해서 골프 회원권 리조트 사려면 얼마 줘야 하냐며 알아보니까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더 하락했다고 한단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본전도 못 건지는 것이다. 그동안 오빠에게만 좋은 일을 한 것이었다. 오빠 형편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었다. 그때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이 잘 나갔을 때였었다. 그때 누가 감히 공동명의로 하자고 말할 수 있겠나. 형부와 또 동생 남편과 우리 애들 아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빠 명의로 하게끔 한 것이다. 자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난 정말 얼마를 받든지 팔아서 n분의 1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2016년 1월달입니다. 오빠와 크게 충돌하다. 어젯밤에 집에서 통화 좀 하자고 문자를 했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다. 오늘 낮에 가게로 전화가 왔다. 그저께보다는 누그러진 말투였다. 난 내 의견을 말을 했다. 오빠, 난 노후에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오빠랑 의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출자금만 달라고 말을 했다.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한다. 난 처음 콘도 살 때 1,800만 원 하고 중간 출자금 2,200 하고 2,200만 원을 4분의 1로 해서 원금만 1,000만 원만 달라고 했다. 무슨 말을 하냐면서 화를 낸다. 중간 출자금을 1,800만 원을 냈었는데 너는 어렵다고 조금밖에 안 받았다고 말을 한다. 이건 생 어거지를 쓰는 것이다. 증거가 다 있는데도. 난 말을 했다.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 나 어렵게 살 때 누구도 나 돈 한 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오빠도 그렇게 잘 살면서도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돈 한 푼 보태준 적이 있어요? 말을 했다. 여러 말 필요 없고 언니랑 동생 나도 다 신경 써서 병까지 날 지경이니까 그동안 서류 한번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오빠가 계약할 때부터 서류 보여준 적 있어요? 오빠 말만 믿고 우리가 돈 얼마 내라면 낸 거지요. 이번에는 서류 좀 가져와서 보면서 우리 대화 좀 하자고 말을 했다. 동생이 알아보니까 벌써 반구자는 대광 빌딩으로 넘어갔다고 한단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고 있었다. 오빠는 모든 것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인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서 동생아,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해서 발구자는 팔았다. 고백을 했다면 해결이 쉬울 것을 그 사람과 함께 쓰기로 했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했다고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은 한 적도 없었고 어제 동생이 회사로 알아보니까 4년 전에 팔았다는 것이다. 오빠에게 할 말하고 따져본 것은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다. 이때까지 오빠 말이라면 다 꼼짝을 못하고 살아왔었다. 오빠는 화를 내면서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네가 팔아서 가져가라. 넌 몇 백만 원만 주면 끝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난 말을 했다. 내 돈만 주면 오빠랑 다툴 필요도 없고 오빠가 어떻게 살든지 내 오빠니까 나는 끝까지 오빠를 내 오빠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할 말을 하니까 속이라도 조금 시원했다. 난 언니가 못마땅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언니가 나서서 중재하고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오빠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언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옷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언니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언니는 내게는 그렇게 단호하게 대하면서도 오빠에게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빠는 내가 골치 아픈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니와 동생은 아주 잘 사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이 휴지값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한테는 돈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투자한 금액을 찾으려고 하는데 동생과 언니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전화해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는 아주 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살다 보면은 다 돈 때문에 형제간이고 친구간이고 그렇게 금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